청소부 할머니가 콘서트홀 무대 위 피아노 앞에 앉자 3,000명의 관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높이 15m 천장의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3,000석 객석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고 고급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막 콘서트홀의 청소부. 그날 오후 4시. 공연 3시간 전이었습니다. 70세 이순옥 할머니는 3층 복도 화장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쥐어온 걸레의 흔적이었습니다. 박성민 과장이 복도를 걸어오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이 할머니. 3층 화장실 청소 아직 안 끝났어? 손님들 오기 전에 빨리 해. 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과장님. 곧 끝납니다. 박성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오늘 특별 공연이라고.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온다는데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어떡하려고. 그는 할머니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다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저녁 6시 콘서트홀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 차림의 관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반사했습니다. 순옥은 로비 한쪽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친구와 이야기하며 지나가다 순옥을 보고 말했다. 저 할머니, 여기서 맨날 보는 것 같아. 청소부지? 그녀의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런가 봐.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일을 하시나 몰라. 두 여성은 웃으며 VIP 라운지로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아무 표정 없이 쓰레기 봉투를 묶었습니다. 이런 시선에는 익숙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겪어온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콘서트홀 지배인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큰일 났어요. 피아니스트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대요.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 과장이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요? 그럼 공연은요? 지배인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환불 안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3,000명한테. 이거 완전 대형 사고예요. 바로 그때 지배인의 시선이 복도 끝에 서 있는 순옥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지배인이 갑자기 뛰어가며 말했다. 저기 할머니,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순옥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민이 비웃듯 말했다. 지배인님, 정신 차리세요. 청소부 할머니가 무슨 피아노를. 하지만 지배인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배인이 절박하게 말했다. 제발요. 아무나 좀. 무대에 앉아만 있어도 돼요. 환불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지배인이 애원하듯 말했다. 딱 10분만요. 무대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돼요. 관객들 진정시키고 다른 피아니스트 섭외할 시간만 벌면 돼요.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감춰왔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이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녁 7시. 공연 시작 시간. 무대 막이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옆문에서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부 아냐? 다른 관객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설마, 저 할머니가 피아노를 쳐.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손녀 이지은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공연 티켓을 어렵게 구해서 혼자 왔는데 무대에 자신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할머니? 왜 저기 계세요? 순옥 할머니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무대 중앙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88개의 건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순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00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순간 콘서트홀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막 천재 피아니스트의 선택. 50년 전 1975년 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세 이순옥은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드레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빛났고 1,500명의 관객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순옥의 첫 독주회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쇼팽 발라드 한 번. 피아노 선율이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다가 격렬하고 뜨거웠다가 다시 조용히 속삭이듯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순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20세기 천재 피아니스트의 탄생, 한국 클래식계의 새별, 베토벤도 이렇게 쳤을까. 언론 기사가 27건 쏟아졌습니다. 유럽 유학 제안이 3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장학금은 전액 지원이었습니다. 순옥의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그해 여름 6월 순옥은 세종문화회관 지하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파리 유학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 중이었습니다. 그때 연습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25세 김현수였습니다. 이 극장의 피아노 조율사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현수가 공손하게 말했다. 순옥 선생님, 조율 시간이라 들어와도 될까요? 순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오세요. 막 끝났어요. 현수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하나씩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순옥이 조율하는 모습을 보며 물었다. 피아노 조율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현수가 건반을 만지며 조용히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소리가 좋았어요. 하지만 배울 형편이 안 됐죠. 그래서 조율사라도 되면 매일 피아노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순옥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했다. 선생님 연주 들으면 제가 평생 찾던 소리가 들려요. 완벽해요. 순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현수는 조율을, 순옥은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랑에 빠졌습니다. 9월 어느 날 저녁 6시. 한강 고수부지. 현수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옥 씨, 저는 가난한 조율사예요. 선생님은 천재 피아니스트고요. 하지만 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그해 12월에 결혼했습니다. 순옥은 파리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주변 모두가 말렸지만 그녀는 현수를 선택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30명뿐이었습니다. 1976년 5월, 딸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순옥은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피아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1년에 15회 공연. 수입은 월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수의 조율사 월급 80만 원과 합치면 넉넉했습니다. 작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0년 11월 23일 오후 4시 현수가 조율 도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수가 문 앞에서 순옥에게 말했다. 여보, 저녁 7시까지는 들어올게요. 민지 유치원 발표회 갈 거잖아요.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다. 조심히 다녀와요. 민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 강남대로 사거리. 현수가 탄 버스가 대형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현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순옥은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차갑게 말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중상입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순옥은 민지를 이웃에 맡기고 택시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3시간 후, 밤 11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척추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비 350만 원, 재활치료비 월 120만 원, 약값 월 40만 원. 순옥은 공연 횟수를 늘렸습니다. 1년에 30회. 하루가 멀다 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돈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1985년 3월. 민지가 10살이 되던 해. 민지가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의사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치료비는 최소 3억 원 정도 들 겁니다. 순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 원.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지퍼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현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 내가 이렇게만 안 됐어도. 순옥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던 그랜드 피아노를 팔기로 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한 피아노였습니다. 첫 독주회를 함께한 피아노였습니다. 현수가 조율해준 피아노였습니다. 중고 거래상이 집에 왔습니다. 거래상이 피아노를 보며 말했다. 상태가 좋네요. 800만 원에 가져가겠습니다. 순옥이 건반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건반의 촉감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가져가세요. 피아노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피아노를 팔고 집을 팔고 예술의 전당에 부탁해 퇴직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도 1억 2천만 원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간신히 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민지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3년간의 힘든 치료 끝에 민지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빚은 2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1988년, 순옥은 33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아니스트로 살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도 없었고 연습할 시간도 없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예술의 전당 청소부 공고를 받습니다. 월급 120만 원.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그녀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날. 면접관이 물었다. 이력서를 보니 피아니스트 경력이 있으시네요. 왜 청소 일을 하시려고요? 순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먹고 살아야 해서요. 그녀는 합격했습니다. 1988년 9월 1일. 첫 출근. 순옥은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무대에 섰던 바로 그 콘서트홀. 이제 그녀는 객석 계단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검고 빛나는 피아노. 순옥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민지가 살았어. 현수가 옆에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부터 30년. 순옥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딸을 키우기 위해, 남편을 돌보기 위해. 그녀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구부러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천재 피아니스트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모든 청소가 끝난 후 순옥은 빈 콘서트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도 없고 관객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쇼팽, 베토벤, 리스트. 그녀의 손가락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옥은 밤마다 그렇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잔막 30년의 시간.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순옥은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낡은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20세 때의 빛나는 피아니스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15평. 월세 40만 원. 곰팡이 냄새가 벽지에 배어 있었고 겨울에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천장이 낮아 고개를 숙여야 했고 여름에는 습기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은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버스비 1,200원. 그녀는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예술의 전당까지 갔습니다. 버스 안에는 그녀처럼 새벽 일을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오전 5시. 출근. 순옥은 청소 도구함을 열고 걸레와 세제를 꺼냈습니다. 손은 이미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휘어 있었고 손톱은 깨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건반 위에서 춤추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는 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 3층부터 1층까지 화장실 청소. 변기 127개. 세면대 214개. 거울 214개. 순옥은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이 시렸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이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30분. 쉬지 않고 127개의 변기를 닦았습니다. 두 번째 일. 복도와 계단 청소. 총 길이 1240m. 계단 547개. 그녀는 걸레를 들고 한 칸 한 칸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10년이 지나자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똑바로 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나자 허리는 완전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한 달에 5,000원짜리 진통제 6통을 샀습니다. 세 번째 일. 콘서트홀 객석 청소. 3,000개의 좌석. 47개의 통로. 순옥은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붉은 벨벳 의자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눈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팠으니까요. 오후 1시. 점심시간. 순옥은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3가지. 15분 만에 먹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네 번째 일. 공연장 로비와 계단 청소. 대리석 바닥 3,200제곱미터. 유리창 147개. 순옥은 걸레질을 하며 관객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향수 냄새. 웃음소리. 그들은 순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봤지만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밤 10시. 퇴근. 하루 12시간.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11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갚고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순옥의 삶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1990년 어느 날, 순옥은 콘서트홀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0대 피아니스트가 쇼팽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걸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음이 틀렸습니다. 프레이징이 어색했습니다. 템포가 불안정했습니다. 순옥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공중에서 건반을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성민 과장이 지나가다 순옥을 봤습니다. 박성민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 할머니, 뭐해? 피아노 치는 흉내? 순옥이 황급히 손을 내렸다. 죄송합니다. 청소하겠습니다. 박성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청소나 제대로 해. 괜히 딴짓하지 말고.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절대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음악이 들려도, 아무리 손가락이 근질거려도. 1995년 12월 3일. 겨울. 남편 현수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현수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 당신 인생을 다 망쳤어요. 당신은 무대에 서야 했는데. 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현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 당신 거짓말도 못하잖아요. 나 때문에 피아노 팔았잖아요. 나 때문에. 순옥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덕분에 사랑을 알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현수가 마지막으로 웃었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그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하객은 5명뿐이었습니다. 장례 비용 150만 원. 순옥은 2개월치 월급을 썼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순옥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2005년 8월 17일. 여름. 딸 민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살. 결혼 2년 차.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순옥은 영안실에서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낸 딸이었습니다. 3억 원을 들여 살려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순옥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민지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지는 손녀 지은이를 남기고 갔습니다. 5살 여자아이였습니다. 민지의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순옥에게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재혼할 생각도 있고 지은이는 어머님이 맡아주세요.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순옥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지은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갔어. 지은이는 이제 할머니랑 살아야 해. 지은이가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순옥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더 무서워할까봐. 그날부터 순옥은 손녀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지은이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일하러 갔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해서 지은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때로는 3시간. 순옥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 무릎, 손목, 모든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어느 날,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다.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순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청소일 하신다고 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았어. 그 후로 지은이는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참관 수업에도 할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순옥은 손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니스트였다는 것도, 무대에 섰다는 것도,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것도. 왜냐하면 그 과거는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2010년 어느 날, 지은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지은이가 학교에서 피아노 수업이 있다며 말했다. 할머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쳐요.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피아노.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옥이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 못해.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알아요. 다른 애들이랑 우리 형편이 다르다는 거.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가 덧붙여 말했다. 괜찮아요. 피아노 같은 거 안 배워도 돼요. 하지만 그날 밤, 순옥은 홀로 울었습니다. 손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것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아노를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2018년, 지은이가 23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220만 원.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매달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지은이가 순옥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일흔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청소일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벌어서 모실게요. 순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지은이는 내 돈 모아서 결혼 준비해라.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왜 평생 고생만 하세요? 왜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명절에도 아플 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녀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모든 청소가 끝난 후 순옥은 빈 콘서트홀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3,000개의 빈 좌석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로, 굽은 허리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쇼팽을 쳤습니다. 베토벤을 쳤습니다. 리스트를 쳤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선율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건반을 누르는 순간만큼은 20세 때의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빈 객석, 어둠 속, 혼자. 순옥은 그렇게 매일 밤 연주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것이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30년 만에 순옥은 다시 관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로 3,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막 무대 위의 순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 순옥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2019년 3월 왼쪽 무릎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비용 700만 원. 순옥은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대신 무릎 보호대를 샀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25,000원짜리. 그것을 차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547개의 계단을. 내일, 2020년 겨울,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에서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이가 놀랄까봐. 순옥은 진통제를 먹고 일하러 갔습니다. 박성민 과장이 복도에서 순옥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 할머니, 왜 그렇게 느려? 벌써 8시가 넘었는데 3층 화장실 청소도 안 끝났어? 순옥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박성민이 코웃음을 쳤다. 나이 들면 일을 못하면 그만둬야지. 왜 붙어 있는 거야?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두면 지은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날 밤 순옥은 파스를 허리에 붙이고 잠들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1,000원짜리 파스였습니다. 2021년 4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힘주렴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걸레를 쥐고 비틀고 짜고 손가락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간 깁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순옥은 거절했습니다. 2주간 일을 쉬면 월급이 깎였습니다. 순옥은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고 일했습니다. 밤에 피아노를 칠 때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만이 그녀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2022년 여름, 순옥은 75이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내년쯤 결혼하려고 하는데.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 됐구나.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내 행복 챙겨라.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 저 결혼하면 할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남자친구도 괜찮대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신혼부부끼리 살아야지. 할머니는 혼자 살 수 있어. 지은이가 울먹였다. 싫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못 가요. 평생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순옥이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할머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2023년 3월. 지은이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50명. 순옥은 딸과 남편을 일찍 보낸 할머니로서 신부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순옥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중고로 산 20만 원짜리 한복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지은이가 순옥을 안으며 울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은혜 못 갚을 거예요. 순옥도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았어. 지은이는 결혼 후에도 매달 할머니께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순옥은 거절했지만 지은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2024년 12월. 순옥은 78이 되었습니다. 동료 청소원 김 아줌마가 은퇴를 했습니다. 65이었습니다. 김 아줌마가 마지막 날 순옥에게 말했다. 순옥 씨도 그만두세요. 몸 다 망가지기 전에. 이 나이에 청소 일이 어디 쉬운가요? 순옥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김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다. 순옥 씨는 참 대단해요.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2025년 1월. 순옥의 월급이 올랐습니다. 37년 근속. 월급 220만 원. 박성민 과장이 급여 명세서를 건네며 말했다. 이 할머니, 정말 질기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그만뒀을 텐데. 순옥이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이 비웃듯 말했다. 뭐가 감사해. 나이 들어서도 청소나 하고 있으면서. 순옥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모욕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초청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순옥은 평소처럼 오전 5시에 출근했습니다. 콘서트홀을 특별히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3,000개의 좌석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무대 바닥을 3번 닦았습니다. 오후 4시. 순옥은 3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성민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박성민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저기, 이 할머니. 3층 화장실 청소 아직 안 끝났어? 손님들 오기 전에 빨리 해. 순옥이 대답했다. 네, 과장님. 곧 끝납니다. 저녁 6시. 관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로비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순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콘서트홀 지배인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지배인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큰일 났어요. 피아니스트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대요.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이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요? 그럼 공연은요? 지배인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환불 안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3,000명한테. 이거 완전 대형 사고예요. 지배인의 시선이 복도 끝에 서 있는 순옥에게 향했습니다. 지배인이 갑자기 뛰어가며 말했다. 저기 할머니,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순옥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성민이 비웃듯 말했다. 지배인님, 정신 차리세요. 청소부 할머니가 무슨 피아노를.
지배인이 순옥의 손을 잡았다. 제발요. 아무나 좀. 무대에 앉아만 있어도 돼요. 환불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요. 제발. 딱 10분만 버텨주세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대, 조명, 박수. 순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피아노 같은 건. 지배인이 애원하듯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대에 앉아만 계세요. 10분만요. 순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7년 동안 숨겨왔던 것, 37년 동안 버려왔던 것, 그것이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녁 7시, 공연 시작 시간. 무대 막이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순옥은 무대 옆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로. 손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배인이 뒤에서 속삭였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만 계시면 돼요. 순옥은 문을 열었습니다. 3,000개의 좌석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부 아냐? 다른 관객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설마, 저 할머니가 피아노를 쳐. 이거 무슨 장난이야?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VIP석. 손녀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오늘 공연을 보러 혼자 왔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티켓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무대에 할머니가 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이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할머니? 왜 저기 계세요? 순옥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50년 전, 그녀는 이 무대에 섰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기립박수를 받으며, 지금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순옥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려 했지만 37년간 구부러진 허리는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88개의 건반. 흰색과 검은색. 차갑고 단단한 촉감.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객석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칠 줄 아는 거야? 말도 안 돼. 청소부가 무슨. 이거 완전 망한 공연이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7년 동안 매일 밤 혼자 쳤습니다. 3,000개의 빈 좌석 앞에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오늘은 다릅니다. 3,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순옥은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서 한 번 움직여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오막 진실과 기적, 쇼팽의 에티드 혁명. 순옥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첫 음부터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왼손은 저음부에서 격렬하게 움직였고 오른손은 고음부에서 절규하듯 노래했습니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관객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었습니다. 3,0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순옥의 손가락은 37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건반을 누르는 순간만큼은 20세 때의 그 손이었습니다. 음악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노, 슬픔, 희망, 투쟁.
5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음악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VIP석의 지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은 여성이 속삭였다. 저 할머니, 진짜 잘 치시네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37년 동안 청소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앙 객석. 75세 정태준 평론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50년간 한국 클래식계를 지켜본 원로였습니다. 수천 명의 피아니스트를 봤고 수백 번의 공연을 평가했습니다. 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연주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프레이징을, 이 터치를, 이 음색을. 50년 전, 197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들었던 그 연주였습니다. 정태준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순옥, 설마. 이분이 지났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한 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았던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이거 장난 아닌데요. 진짜 프로 아니에요? 다른 관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부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비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경외감이 퍼졌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순옥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37년간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4분 30초. 곡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순옥의 양손이 건반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건반을 눌렀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음이 울렸습니다. 강렬하게, 힘차게, 희망차게. 음이 사라졌습니다.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건반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객석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 옆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앞줄에 앉았던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3,000명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폭풍 같은 박수. 순옥은 의자에 앉은 채 울었습니다. 50년 만의 기립박수였습니다. 지은이는 VIP석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지은이가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할머니가 이런 분이셨어요? 정태준 평론가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박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태준이 순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분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의 성함은 이순옥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태준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50년 전, 1975년. 이분은 한국 클래식계의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20세의 천재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분의 첫 독주회를 봤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태준이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당시 언론들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20세기 천재의 탄생. 한국이 낳은 세계적 피아니스트. 유럽 세 곳에서 전액 장학금 유학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분은 사라지셨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이분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객석에서 한 여성이 소리쳤다. 그럼 저 할머니가 천재 피아니스트셨다고요? 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50년 전 천재였고 지금도 여전히 천재이십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길게. 순옥은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배인이 무대로 올라와 순옥의 손을 잡았다. 이순옥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37년 동안. 순옥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성민 과장이 객석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37년 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 이 할머니라고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천재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공연이 끝나고 지은이가 무대 뒤로 달려갔습니다. 순옥이 분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순옥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울면서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37년 동안 숨기셨어요? 순옥이 지은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미안하구나, 지은아. 할머니는 그냥 너를 키우는 게 중요했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 지은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순옥이 지은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은아, 울지 마. 할머니는 행복했어. 너랑 함께여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같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 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순옥 피아니스트 복귀 독주회. 객석은 3,000석이 완전히 매진되었습니다. 티켓은 공개 1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VIP석 첫 줄. 지은이가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남편이 말했다. 떨려요. 장모님 연주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예요, 여보. 장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미안하다는 듯 웃었다. 맞다. 할머니.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78배 복귀 독주회라니. 객석 중앙에는 정태준 평론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다른 평론가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는 박성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순옥이 은퇴한 후 청소팀 과장직을 그만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오늘은 티켓을 구해서 왔습니다. 사과하기 위해.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순옥이 걸어 나왔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조금 구부러져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순옥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 녹턴 업. Good no. 2점.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50년 전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37년간의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평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다시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옥은 일어나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순옥이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50년 만에 다시 이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순옥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는 37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제 손녀를 키웠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으니까요.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순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피아노를 포기했을 때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8배도, 80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그 꿈을 만날 날이 올 겁니다. 저처럼 폭풍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태주는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성민도 뒷좌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3,000명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오후 6시, 순옥과 지은이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은이가 물었다. 후회 없으세요? 50년을. 순옥이 고개를 저었다. 후회 없어. 너를 키웠잖아. 내 엄마랑 아빠를 사랑했잖아. 그걸로 충분해.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옥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은이.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5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화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